안녕하세요. 강남역 1분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제가 최근에 블로그에 글을 하나 쓴 것이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그 최저임금 인상안을 잠정 중단하겠다라고 한 게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적극 찬성한다라고 글을 썼거든요. 그 댓글에 이견이랄까요? 그 달린 것도 있고 했는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상가 투자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좀 풀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제 입장에서 정치 이야기 해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그게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이런저런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고 세계적 추세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목은 소득주도 성장이니 임금주도 성장이니 다른 나라에서 뭘 왔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반대하는 경제학자들도 굉장히 많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목이 아니라 그 이론의 제목이 아니라 내용을 봐야 되죠.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이 안 되는 이유가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그 효과가 없는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소득 수준이 꼴등부터 1등까지 요만큼 있다면 전체적인 소득이 올라가줘야 소득주도 성장이 되겠죠. 그죠? 다시요. 전체적인 소득이 올라가야, 그래야, 가처분 소득이 늘고, 가처분 소득이 느니까 소비가 늘고, 그 소비가 느니까 다시 기업의 투자가 늘고, 그래서 이제 경제 선순환 구조가 된다. 대강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원리를 들여다보면. 근데, 최저임금 인상은 잘 들여다보세요. 최저임금 인상은 1등 소득과 꼴등 소득이 있다. 꼴등 소득만 올려주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소득 효과 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꼴등 소득이 이렇게 올려준 것은 누구의 비용 증가예요? 자영업자의 비용 증가잖아요. 그러면 사회 전체로 보더라도 어떤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그죠? 근데 제가 그걸 반대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죠. 그보다 더 확실하게 제가 반대했던 이유는 양극화 초래한다. 건물주와 자영업자 시장이 양극화만 초래할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회원님의 댓글에 제가 회원님을 반박하려는 게 아니고 의견을 주셔서 너무 기분 좋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했었습니다. 이제 이분 이야기는 편의점이 저조한 1매점 150만 원이 문 닫는다고 해서 200 파는 게 250으로 올랐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사례다 아닙니다. 실제로 폐점한 데 가보면 그 옆에 점포들이 다 매출이 늡니다. 그건 제가 편의점 회사를 근 10년을 넘게 다녔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보면은 이제 형님께서 이분 비밀 댓글 아니까 보고 읽을게요. 세븐일레븐을 했는데 최근에 폐점했다. 130 찍으니까 알바하는 게 더 낫겠더군요. 이래 돼 있죠. 그죠? 월세가 없어도 1매적 130만 원이면 편의점 알바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편의점 1시간에 5만 원 팔면 1만 원 남거든요. 그 1만 원 남는 걸로 알바비 1만 원 주면 끝이죠. 그죠? 그러니까 130만 원 파는 가게는 지금 폐점하고 알바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래 되면은 130만 원 파는 건물주는요. 그러면 자기 점포의 편의점이 문을 닫게 되겠죠. 그러면 건물주도 시장이 그 편의점이 130 파는 게 문을 닫으면 그 옆에 파는 200짜리가 250 파냐?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주도 양극화되고요. 자영업자 시장도 양극화되고요. 그래서 반대했던 겁니다. 몇 개 사례 지도 경기 남부에서만 제가 기억나는 것대로 몇 개만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기 CU가 이쪽 코너에 CU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쪽 요 건물의 코너잖아요. 요쪽 맨자리에 여기에 다른 편의점이 위드미라는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위드미 편의점은 입지가 좋지가 않아요. 요 구두방 앞에 자리인데 여기 보면은 위드미라고 우리은행 옆에 요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아파트 앞에 이제 여기가 녹지죠. 제가 강의 때 이런 거 담벼락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가 아니고 아파트 담벼락 앞에 있는 자리라서 요런 데가 요 라인에 장사가 다 안 돼요. 다 안 됩니다. 다 안 돼. 그래서 입지가 나쁜 자리죠. 그죠? 요 자리가. 그러니까 얘가 결국 폐점했거든요. 얘 폐점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요 애가 폐점을 해버리면 그럼 요거 한
130만 원 팔다가 폐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여기 CU는 매출 얼마나 올라올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이 건물, 요 오른쪽 건물에 있던 이 오른쪽 건물의 근무자라든지 또는 이용객들, 편의점 이용객들이 130만 원 정도 된다면 그럼 이 건물, 요 건물 좀 됐을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편의점 문 닫는다. 그럼 편의점 안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옆에 건물에 CU 있으니까 일로 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CU가 200 얼마 팔았더라. 200 얼마 팔다가 최근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요. 저점법 문 닫고 폐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또 뭐 화장실에 다른 거 어떤 거 보여? 또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마트24 같은 경우도 보면 요렇게 요 블록을 관통하는 도로가 있죠. 그 다음에 아이고 이 블록을 요렇게 관통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이마트24 자리가 좋냐? 뭐 괜찮죠, 그죠? 괜찮습니다. 뭐, 괜찮은 자리인데 근데 그 옛날에 진안중학교 앞에 요 건물일 거예요. 요 자리에 세븐일레븐이 있었습니다. 이 세븐일레븐이 무려 7년이나 영업을 하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광명수산이라고 해가지고 배달의 민족되어 있는 그러니까 배달 전문 횟집이 들어왔습니다. 배달 전문 업종이 들어왔다는 것은 뭐 그렇게 좋은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좋은 일은 아니죠, 그죠? 현대슈퍼 이렇게 있던 자리인데 이 자리를 세븐일레븐이 체험마트 하다가 세븐일레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나 편의점으로 소매점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명맥을 유지했던 데죠. 그래서 이 세븐일레븐으로만 제가 알기로 무려 7년을 영업했던 데입니다. 폐점했네요. 2019년 1월 달에 보니까 폐점했습니다. 2017년까지는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 맞다면 이거 7년 했던 점포예요. 7년 했다가 폐점을 한 자리거든요. 그러다가 공실이 되었다가 이렇게 횟집이 들어왔죠. 그러면 잠깐만요. 이마트24가 좀 더 지나서 있죠. 좀 지나서 여기 이마트24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마트24는 어떻게 했어요? 요 안쪽 골목에 있던 올리브 치킨 옆에 있는 요 자리에 있던 경쟁점이 문을 닫았어요. 매출 늘었을까요? 아니, 매출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매출을 알고 있는데 매출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매출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많이. 그죠? 저는 이 점포의 폐점한 매출은 80% 가까이가 이 이마트24로 온 것 같거든요. 이런 사례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주거지에서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나서 발생한 뚜렷한 현상 중에 하나예요. 제가 2002년 1월에 편의점에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쟁 관계에 있다가 뭐 어느 점포 문 닫는다. 그러면 그 인근에 대체점 오픈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편의점 같이 다점포 전략을 쓰는 유통회사가 최저임금 인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규점 오픈할 일이 별로 없게 됐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포개발 부문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점포개발 부문이 없어지고 점포개발 부문이 영업부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프랜차이즈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가봐도 뭐 뚜렷하게 느낌이 오는 게 그전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뭐 자기도 운영을 하고 직원도 쓰고 이런 업종이 많은데 요즘은 무인이나 1인 창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왜 그렇겠어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던 겁니다. 늦게나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소신 있는 발언해 주신 뭐 정치인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좀 더 퍼져야 되지 않냐 상가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뭐 정치적인 이야기로 들렸었다면 그리고 이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분이시라면 뭐 기다리시는 이야기가 아니었을 건데 뭐 그 점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영상으로 도움되는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